신동열, 이동균 원장님과 같은 정말 유명한 엔도 연자분들과 누가 봐도 아시는 선생님들이죠. 좀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술자리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시죠? 근데 엔도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가분들은 엔도를 되게 빨리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세척 시간이 제가 제일 짧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싶어서 세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소개됐듯이 최근 열처리 돼서 부드럽고 유연한 파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출시된 나이파이 파일을 유연성이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연성이 크고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이파이 파일을 구입하실 때 내가 사려는 파일이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니까 사진 하나씩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나이파이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근광기에는 해부학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김현철 교수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35% 이상의 근관이 나이파이 파일에 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기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파이 파일이 닿을 수 없는 곳은 여기 녹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척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예전에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근관을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에는 케모미케니컬, 즉 이렇게 근관 세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근관 세척에 관한 강의나 세미나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근관 치료학 교과서에도 목차별로 나타낸 건데요. 근관 소독 파트가 총 분량이 17페이지로 가장 짧습니다. 심지어 근관 미생물보다도 짧죠. 근데 이것은 근관 세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관 세척 자체가 똑부러지게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책과 논문을 찾아보면서 근관 세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근관 세척에 관한 거를 쭉 한번 천천히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근관 세척에 사용되는 용액과 기구, 그리고 용액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마지막으로 NaOCl 액시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관 세척의 목적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관 세척의 목적은 세균과 잔사를 기계적으로 제거하고 화학적인 소독, 연조직의 용액, 도말층의 제거, 그리고 기부를 윤활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근관 세척의 목적을 대부분 충족시키는 용액이 바로 NaOCl입니다. NaOCl은 근관 세척의 핵심이죠. 생활치수와 괴사치수를 용해시키고 부유 상태와 상하세관과 바이오필름 안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어 레이어의 유기질 부분에 있는 세균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락스죠. 식품의 살균이라는 게 주 용도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병원에서 이 유언락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있던 병원에서 그 소독 이모님이 따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 소독 이모님께서 이거 락스를 환자 입에 쓰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환자들도 왠지 락스로 내 치아를 소독한다는 걸 알면은 반응이 좀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락스는 여기 부용도죠. 살균, 주방 등의 살균, 그러니까 화장실과 주방 청소할 때 쓰는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도 어려울 것 같고 이해도 못 시킬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의료용 제품을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마음 편하게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 NaOCl 제품이고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승준 원장님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승준 원장님께서도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굳이 이렇게 높은 농도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제가 원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 근관치료학회 회원들이 원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사조식과 생활치수를 녹이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6%와 1%의 NaOCl에 각각 치수 조직을 넣어 보았을 때 이 치수 조직을 얼마나 잘 용해시킬 수 있는지를 관찰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수 조직이 용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 왼쪽에 있는 원액에 담겨있는 치수가 상당히 액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치수 조직을 용해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1%의 NaOCl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4분이나 담가놨는데도 치수 조직의 부피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농도의 NaOCl에 조그만 소고기를 담가놓고 5분 후에 무게 변화를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겁니다. 조직 용해 능력에서 원액의 NaOCl이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흥미롭게도 1% NaOCl의 경우 처음 5분간은 용해가 아예 되질 않고 물을 흡수를 해서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겁니다. 낮은 농도의 NaOCl은 치수 조직을 용해시키는데 정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용해 능력에 있어서 원액은 10주 동안 안정적인데 반해서 희석시킨 용액은 일주일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2주가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확연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석을 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혹시나 원액을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NaOCl을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NaOCl을 소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능력에서도 원액은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데 만성치근난 치주염이 있던 치아에서 추출한 세균을 배양한 후에 왼쪽에 보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용액에 15분간 담궈두었을 때 박테리아가 없고요, 바이오필름도 없으면서 세균 증식도 되지 않는 것은 오직 원액의 NaOCl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근관치료에서 자주 발견되는 세균인 이 페칼리스를 배양해서 15개의 샘플을 만든 다음에 NaOCl 농도를 달리해서 40분간 넣어두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액으로 40분간 담궈 두어야 모든 15개의 세균 샘플들의 성장이 억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5%의 경우는 15개 중에 7개, 그리고 1.3% 경우는 40분을 담가 두었지만 전혀 성장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NaOCl 농도를 낮게 해도 세균을 죽이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결과고요. 농도가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균이 있는 모든 논바이탈 케이스를 다 40분을 담가놓을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겠죠. 사실 근관 세척 시간을 정해준 논문이나 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그 뷰캐넌 선생님이라고 그 유명한 선생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건데요. 5% NaOCl을 3에서 5분마다 교체하면서 논바이탈의 경우 30분, 바이탈의 경우 오히려 치수 조직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45분 세척할 것을 추천을 하셨고요. 어떤 이 시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담궈두려면 여기 보시는 러버댐이 좀 필수죠. 특히나 원액을 담궈두려면 러버댐 없이는 환자분께서 낙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담궈두기가 어렵고, 저는 아까 뷰캐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나이타이 쉐이핑이 끝난 이후에 NaOCl을 소킹을 하는 시간을 최소 30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처음에 NaOCl을 적용을 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직 잔사나 세균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뿌옇게 거품이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충분히 깨끗해지면 오른쪽처럼 오랜 시간 담가놔도 맑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기존의 치아의 상태나 어떤 우리가 확대하는 양, 그리고 NaOCl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 NaOCl을 45도로 데우면 5% NaOCl과 조직 용해 효과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데워 쓰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제 이승준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NaOCl을 데워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요즘 출시되는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은 실온에서 여기 보시는 마르텐사이트 페이즈, 즉 부드럽고 복원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시면 복원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온에서 구부려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부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의 나이타이 파일이 이 왼쪽 아래 보시는 디트윈드 마르텐사이트라는 형태인데요. 이 파일의 상태가 열을 받으면 이 오스테나이트라는 상으로 변합니다. 이 오스테나이트는 보시면 스트롱 앤 하드, 단단하고 복원력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열 처리가 돼서 실온에서 구부러진 상태로 있는 이 나이타이 파일을 25도에 물에 담갔다가 빼면 그대로 구부러진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60도 물에 담갔다가 빼게 되면 나이타이 파일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서 복원력이 있고 단단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온도가 나이타이 파일의 물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NaOCl을 데워서 쓰시려면 나이타이 쉐이핑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NaOCl을 소킹할 때 데워서 쓰시기를 권유드리고 싶고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떠서 이렇게 NaOCl을 데우면 온도가 조절이 안 돼서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조절되는 제품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용액은 EDTA입니다. EDTA는 스미어 레이어 제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무기질 부분을 용해를 시키고 17% 용액을 1분간 사용하고 마지막에 NaOCl로 세척을 하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RC프랩도 EDTA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미어 레이어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효과가 용액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EDTA 페이스트 타입은요, 저희가 엔도 바이탈 펄프 치아를 초기에 핸드 파일로 네고시에이션 할 때 그때 펄프 티슈가 식은단에 쌓이거나 뭉치지 말라고 쓰는 윤활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한 후에 보시면 상하 세관을 이렇게 스미어 레이어들이 막고 있죠. 덮고 있는 모습이고요. EDTA를 사용한 후에 상하 세관이 이렇게 뽕뽕뽕 열린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NaOCl을 사용을 한다면 상하 세관 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러도 상하 세관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용액은 클로렉시딘입니다. 클로렉시딘은 낮은 농도에서는 정균 작용, 높은 농도에서는 살균 작용을 하고 상하질에 붙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내고요. 조직 용해 능력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헥사메딘 가그렉은 0.12%이기 때문에 근관 세척용으로는 거의 소용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효과를 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5% 용액을 사서 희석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가끔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수염이 왔을 때 뭐 레트로그레이드 펄파이티스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뭐 치주 세균이 뒤로 들어왔기 때문에 헥사메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클로렉시딘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NaOCl과 섞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의 PCA라고 파라클로르 아넬린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주황색 물질은 응고가 되고 근관 벽에 달라붙어서 잘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클로렉시린이 EDTA와 섞여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침전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클로렉시린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셀라인입니다. 사실 보존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셀라인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전자 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할 때 셀라인을 쓰는데요. NaOC를 사용할 때보다 더 안정적인 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관장을 다 잰 후에 NaO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관 세척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액을 담는 시린지인데요. 용량이 큰 시린지는 저희가 NaOC를 다 쓴 다음에 다음 시린지로 교체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지만 압력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ml의 시린지가 추천이 되고요. 저는 여기 보시는 5cc 루어락 시린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터질 수가 있죠, 압력을 가하면.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니들을 시계 방향으로 잠궈서 사용하는 루어락 시린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루어락 시린지를 쓰면 오히려 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하고 더 세게 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근관 치료에 사용되는 시린지와 니들은 저희가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엔도 수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단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창에서 락주사기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가격이 올라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루어락 시린지를 개당 55원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저렴한 곳을 아시면 저한테 강의 끝나고 좀 알려주시고요. 네, 사진 하나씩 찍어서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린지를 썼으니까 니들도 써야겠죠. 니들은 27게이지 플랫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게이지를 쓰면 더 깊이 들어가는데 왜 27게이지를 쓰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니들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시린지에 힘을 줘야 되고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30게이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니들이 쉽게 막힙니다. 그래서 시린지에 끼워두면 결정이 생겨서 막히고 사용하다가도 잔사랑 치수 조직 때문에 막히고 그래서 저는 27게이지 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옆에 뚫려있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는 팁은 제가 보존과 수련받을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써왔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드 커팅이라고 쓰여져 있죠. 27게이지고요. 근데 팁 디자인을 봤을 때 이 사이드 커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이드 커팅이 아니라 사이드 벤트라는 말을 흉내내려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나치드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나치드 타입은 식은단에 가해지는 압력이 맨 왼쪽에 보시는 플랫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력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제품이 제가 사용하는 CK사의 27게이지 스트레이트 니들이고요. 오른쪽이 하프컷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오스코사의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회용으로 써야 되고 엔도 수가 때문에 단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왼쪽 거 사진 하나씩 찍어 두셔서 NaOC를 세척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시린지와 니들을 합쳐서 한 12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일회용으로 쓰기에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페이닥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부피로 세척을 해야 될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나이타이파이를 사용한 후에
항상 10번 파일로 근관장을 1mm 넘겨서 페이턴시를 확인하고 그 후에 세척을 하고 다음 나이 타입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쉐이핑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인데요. 생각보다 잔사가 치근단에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이 과정을 꾸준하게 해보신다면 확실히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턴시를 자주 잡으면 환자가 아파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페이턴시를 잡은 환자의 통증 정도입니다. 오히려 페이턴시 잡은 환자가 통증을 더 적게 느끼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페이턴시를 확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바꿀 때마다 2mm씩 세척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한 번 오면 보통 5mm 시린지를 2개 정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들을 얼마나 깊이 넣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이 그림은 치근단에서 1, 2, 3, 4, 5mm 떨어졌을 때 가해지는 힘을 계산해 봤을 때 사이드 벤트 팁 같은 경우는 1mm 그리고 플랫 팁은 끝에서 2mm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 보고고요. 치근단에 가해지는 압력의 경우에도 플랫과 사이드 벤트 팁 모두 니들 포지션이 1에서 2mm로 줄어들 때 가장 큰 폭으로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근관장에서 2mm 떨어진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들 팁이 근관장에서 2mm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니들 팁의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아까 김현철 교수님 말씀처럼 27게이지 니들이 파일 번호로 따졌을 때 약 40번 파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2508, 3006, 3504까지는 확대를 해야 니들 팁이 근관장에서 2mm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관이 완벽하게 직선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덜 들어가겠죠. 세 번째로 용액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물에 녹일 때 아무래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휘 저어주면 빨리 녹듯이 NaOCl도 자극을 가해주면 치즈를 더 빨리 녹일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세척액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많이 사용되는 4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는 GP콘을 이용한 매뉴얼 다이나믹 애지테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근관장보다 1mm 짧고 턱백 센세이션이 느껴지는 GP콘을 근관에 넣고 조심스럽게 위아래로 펌핑이라고 하기엔 조금 모션이 젠틀하고요.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이건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환자가 정말 아파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정말 난리가 나고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시죠? 결과를 보시면 한 논문 결과인데 남아있는 조직 잔사가 오히려 울트라소닉보다도 적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제가 해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린지로만 세척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근단공 바깥으로 NaOCl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GP 애지테이션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파를 이용한 제품이죠. 1500에서 6000Hz의 진동수를 가지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덴치플라이의 엔도 액티베이터라든지 메타 바이오메드 EQ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제품이고요. 3가지 팁 사이즈를 갖고 있고 영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을 물에다 넣고 막 휘젓듯이 이렇게 휘젓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 메타 바이오메드사의 EQS라는 제품인데 작동 원리는 똑같지만 팁이 타원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NaOCl을 휘젓고요.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팁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도 액티베이터처럼 팁 사이즈가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팁 자체가 근관 벽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용액을 휘젓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이 조금 더 강하게 휘젓는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하악 대구치의 캐널인데요. 미러에 튈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휘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피덴트의 UC1과 마이크로메가의 엔도 울트라, 그리고 마루치사의 엔도소닉 블루가 있고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모두 무선이라는 점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피덴트 UC1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투명한 플라스틱 팁을 갖고 있고 이게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는 제품이고, 사실 저희가 울트라를 쓸 때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거는 근관 벽에 엣지를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팁이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많이 사용하면 이 팁이 조금씩 닳습니다. 닳아서 좀 짧아지는데 아직까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작동 영상을 보시면 이것도 하악 대구치죠? 매지얼 캐널의 액티베이션을 적용하는 영상인데 아마 ML하고 MB가 이렇게 타입2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에다 넣었는데 이렇게 반대쪽도 NaOCl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메가의 엔도 울트라 제품이고요. 이 엔도 울트라의 팁은 나이타이 팁입니다. 그래서 2가지 크기의 나이타이 팁을 사용하고 있고, 근관 세척 액티베이션이라는 본래 용도 이외에도 저 최정배 원장님께 들은 건데 나이타이 파일을 뺄 때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 영상을 보시면 사악 전치인데요, 파워가 상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제품 중에 이 엔도 울트라가 파워가 제일 셉니다. 4만 Hz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용액이 액티베이션 되는 게 보이고요. 마루치사의 엔도소닉 블루입니다. 이 엔도소닉 블루 팁은 상당히 부드러운 R페이즈의 나이타이 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시 실제 동영상을 보시면 사악 대고치죠. 깨끗해 보이지만 팔라타르부터 적용을 하는데 조금씩 뿌연 게 올라옵니다. DB 캐널에 넣는데도 많이 올라오죠, 뿌연 게. MB 캐널, MB2 또 적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도소닉 블루의 팁이 나이타이기 때문에 나이타이 파일이 열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 뻣뻣해집니다, 갑자기. 그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계속 무한정 쓰시는 게 아니라 썼다 멈췄다가 하면서 나이타이 파일이 열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도 근관 세척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제가 레이저가 3대나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근관 치료에 적용해 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얼빔 약은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FDA 승인을 받았고 물의 흡수가 잘 되면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얼빔 약은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잔사와 스미어 레이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레이저를 근관 세척에 사용하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행착오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건조된 근관에 60번 크기의 파이버를 넣어서 심지어 거기서 회전을 시키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근관에 60번 크기의 파이버가 쉽게 들어갈 리도 없고 거기서 회전을 시키면서 나오는 건 더 어렵죠. 결정적으로 근관이 열 데미지를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근관 내부가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안된 2번째 시행착오가 세척액을 채우자. 이제 일단 채우고 5mm 이내에 파이버를 위치시켜보자. 그래도 열 데미지를 입었고요. 이 세척액이 막 일찌감치 밖으로 나가서 환자들이 막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최근에는 아예 펄프 체인버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초음파처럼 어떤 와류와 기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열 데미지 없이 세척액을 자극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포토 인듀스드 포토 어쿠스틱 스트리밍이라고 그래가지고 핍스라는 그런 약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핍스는 요 쇼크웨이브 충격파를 만들어서 NaOCl이 세척이 되도록 하는 거죠. 원래 레이저는 직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 시스가 다 이게 끝까지 있는데 요 시스를 벗기고 끝에 팁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가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5, 30번까지 04 테이퍼, 06 테이퍼까지 확대를 한 후에 NaOCl을 채우고 0.5W로 1분간, 사실 0.5W면 레이저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약한 출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적용이 되는 게 보입니다. 잠깐 보시면 지금 맑아 보이는데 NaOC 레이저를 적용하면 하얗게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죠. 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핍스 방식을 고안한 엔리코 디비터 선생님이 미국 근간치료 학회에서 발표한 동영상인데 일부러 이 40mm짜리 인공치아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동전 크기를 보시면 이 인공치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mm짜리 인공치아 모형에 이 붉은색의 염료로 가득 채우고 입구에만 레이저 팁을 적용해서 과연 이 염료를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나, 잘 제거할 수 있나, 그거를 관찰한 동영상인데 진짜 입구에서만 적용을 하고 이 치아 길이가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용액의 이동이 꽤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피컬 쪽은 지금 잘 안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1분 정도가 지나면 에이피컬 쪽에 요 용액들도 염료도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 보시면 그룹 A 같은 경우는 그냥 증류수예요. 그냥 증류수만 한 거고 B 같은 경우는 증류수에 레이저만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균의 양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음성 배양된 분도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고요. 이런 기후 장비를 꼭 써야 되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근데 모든 기후 장비 레이저까지 다 구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닉이나 울트라소닉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조금 안전하고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소닉, 조금 조심스럽더라도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울트라소닉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NaOCl을 세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도, 그 다음이 시간이고 그 다음이 액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소닉과 울트라소닉 제품을 쓴다고 해서 소킹 타임 자체가 너무 짧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OCl 액시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OCl이 정출되면 환자분들이 거의 다 비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농도에 관계없이 사용한 부피에 비례합니다. NaOCl 액시던트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상악, 소구치와 대구치, 그리고 여성 환자분, 그리고 괴사치수와 치근난 병소가 있는 치아의 경우에 잘 생깁니다. 괴사치수와 치근난 병소가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에이피컬 쪽에 베리어가 없기 때문에 더 잘 빠져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즉각적인 심한 통증, 그리고 즉각적인 부종, 그리고 새빨간 피가 계속 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피부의 반상출혈, 그리고 상악동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이 상악동으로 NaOCl이 들어가기 때문에 락스 향이 나고 심하면 2차 감염과 감각 이상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2주 안에 사라진다고 문헌상에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군의관 가 있는 저희 보존과 의국 후배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 환자분은 49세 여자 환자로 15번 치아의 근관치료 도중에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을 했는데 제 후배가 그냥 이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펄프 티슈가 더 많이 남아있나 보다 그러고선 세척을 더 한 겁니다. NaOCl로. 그러니까 갑자기 즉각적으로 통증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종과 반상 출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약 20일 정도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페인 컨트롤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취를 추가적으로 주시고 진통제 처방하시고 처음에 냉찜질을 하시고 24시간 이후에 온찜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치할 때 쓰는 항생제 처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NaOCl 액션가 발생하면 환자를 매니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환자를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죠. 환자한테 방포를 좀 해줘야 되고, 눈도 보호해줘야 되고, 러버댐도 해줘야 되고, 루어락 시린지, 근관장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mm 짧게 위치시키고, 니들이 바이닝 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 시린지를 이리게이션 하는 것을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보시면 그쵸? 선글라스 끼워서 눈 보호하고, 러버댐으로 입안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옷에 NaOCl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포를 큰 거를 씌워 두었죠. NaOCl 튀어서 환자분께 옷값 물어주신 경험하신 원장님들 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관장에서 2mm 이내에만 위치시키면 좋은데, 이렇게 근관장보다 짧게 이렇게 러버 스탑을 위치시키면 실수로 니들 TV 근관장을 넘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세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검정색 막대가 니들이 짧게 위치된 거고, 하얀색 막대가 니들이 바인딩 된 건데, 보시면 바인딩이 되면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린지 팁이 근관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세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넣었다가 슬쩍 빼면서 팁이 자유로운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료를 넣어두고 유속을 달리해서 이 염료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을 때 1분에 4mm, 요 속도 이상은 차이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에 4mm 요 속도로 쓰시면 되고, 시린지를 잡는 방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시린지를 이렇게 잡으시죠.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데, 저는 시린지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지로. 그래서 엄지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힘이 덜 들어가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1분에 4mm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1분에 4mm면 15초에 1mm 쏘는 꼴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쏘고 있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선생님들 쓰시는 속도에 비해서 빠른 것 같으세요? 느린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보니까 실제로 제가 환자한테 세척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힘을 저도 눌러야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세척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구나, 그런 감을 좀 느껴보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내원간 약재로 수산칼슘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이 수산칼슘이 각기 다른 제거 방법에 따라서 남아있는 수산칼슘 양을 나타내는 표인데, 용액으로만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나이타이 파일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주거나 울트라소닉을 사용해주면 더 잘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EDT로 세척하고 MAF 파일로 파일링한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NaOCl로만 세척한 것보다도 수산칼슘을 더 잘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나 레이저를 이용하면 보다 더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산칼슘이 많으면 루트 GX가 정확도가 떨어진대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관장 측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수산칼슘을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척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근관장 측정기로 제가 근관장을 잴 때는 셀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타이를 사용하는 도중, 그때는 NaOCl로 세척을 하고, 파이널 쉐이핑이 끝난 이후에 최소한 NaOCl을 30분 동안 소킹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충전 직전에 EDT를 1분간 적용한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NaOCl을 헹구고 건조시킨 후에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관 세척 레시피는 6% NaOCl을 5mm 루어락 시린지에 넣고
27게이지 플랫팁 리드를 끼우고요. 근관장에서 2mm 짧은 위치까지 도달하게 한 후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1분에 4mm의 속도로 30분간 최소한 적용하며 거기에다가 음파나 초음파 제품으로 NaOCl을 액티베이션 해주면 더욱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저의 근관세척 레시피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쪽에 계시네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관 세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관 세척한 후에 다음번 비짓 전까지 수산화칼슘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근관 세척액을 그냥 넣고 닫는 경우도 많이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수산화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디까지나 근관 세척 그리고 전반적인 근관 치료를 생각해 봤을 때 주연 메인 롤은 NaOCl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화칼슘은 써도 물론 감염된 케이스에서 쓰면 당연히 도움이 될 테고, 바이탈 케이스에서 쓰면 바이탈 치수를 더 잘 녹인다 이런 논문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산화칼슘의 어떤 효과는 많이 과장이 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감염이 심한 케이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수산화칼슘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칼슘을 제가 안 쓴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낫냐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잘 낫습니다. 잘 낫고 NaOCl 소킹만 정말 잘 해주신다면 수산화칼슘 안 써도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NaOCl을 근관 내에 넣고 닿는 그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NaOCl이 이제 그 프리클로라인 성분이 이제 금세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거는 NaOCl 효과가 없는 그냥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넣어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NaOCl이나 뭔가 용액을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임시가봉을 하잖아요. 임시가봉할 때 캐비톤을 꾹 누르게 되면 그 용액이 식은땀 밖으로 빡 나가면서 환자가 아파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드라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시가봉을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산화칼슘 적용 안 하시는 보통 루틴한 케이스에서는 네. 페이퍼 포인트 드라이하고 그대로 덮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러면 NaOCl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페이퍼 포인트만 쓰시는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페이퍼 포인트 사용을 줄이기 위한 팁이 있으신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백큐 이런 거 해가지고 보통 얇게 이제 해가지고 연결도 하시는데, 결국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페이퍼 포인트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페이퍼 포인트를 쓴다 할지라도 한 번에 건조가 되진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NaOCl이나 ET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아스피레이션을 합니다.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대부분에 있는 그 용액을 다 아스피레이션해서 제거하고, 끝부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용액은 페이퍼 포인트로 처음에 건조시키고 그걸 두 번에 걸쳐서 건조를 시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에 있는 용액이 다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준비한 질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쉐이 카날에서는 세척 방법이 달라야 되나요? 시쉐이 같은 경우는 제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CCA 같은 경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건 없고요.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그 30분 정말 이상 충분히 세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별히 뭐 그렇게 하는 건 없고 사실은 그리고 CCAP 어려운 게 안쪽이 얇기 때문에 찢어질까봐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대를 못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3006 이상은 확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CCA 패널의 형태가 있는데 이 녹색이 바로 저희가 나이타이를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너무도 적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빨간색 중에 녹색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다 세척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나이타이로 브러쉬 모션도 하고 뭐 수압칼슘도 쓰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수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aOCl을 충분히 정말 적용을 하셔서 이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오히려 더 충분히,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시간을 오히려 더 충분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한 분 계시는데요. NaOC를 제가 하는데요. NaOC 좀 남아있더라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보통 썰라인을 해가지고 희석해서 제거해서 좀 희석해서 나중에 드라이 시키는데 그런 과정 없이 NaOC를 난 상태에서 페이퍼 펜슬로만 드라이 시켜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전혀 없고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NaOC에 독하니까 그걸 한 번 더 셀라인으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전에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논문 같은데 뭐 그런 보고된 그런 증례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마지막에 NaOC를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피레이션 한 다음에 그대로 페이퍼 포인트를 2번 적용시켜서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러 적용하고 이제 GP콘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를 선사해주신 유기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